자, 두 수열 AN, BN이 있다라고 했고 수열 AN은 지금 첫째 항이 주어졌고 저기 뒤에 관심 좀? 성주야? 1.4 해야겠다. 이게 AN이 뭘 나타내는 점화식이야? 오늘부터 1.4 해야지. 등차 수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번째 항에 3을 더하면 다음 번째 항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여기 써 있잖아요. n이 1, 2, 3. 아무 자연수나 때려 넣더라도 n번째 항에 3을 더하면 다음 번째 항이 나온다라고 했으니 계속 3이 더하여져 얻어지는 수열이죠. 오씨, 큰일 났어. 아무튼 첫째 항은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구해볼게요. 그럼 공차 첫째 항 2, 공차 3. 자, 이게 AN? 맞지? 그 처음 본다는 듯한 표정을 하지 말아줄래? 내가 방금 전에 알려줬잖아. 이거는 뭐 무슨 성질 나타내는 거라고? 등차 중항. 맞지? 양변 2로 나눠주면 n번째랑 n 플러스 2번째 항을 더하고 나누기 2했다는 얘기는 평균 구했다는 얘기. 아니, n번째 항이 어딘데 어디는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연속하는 세 항인데 얘랑의 평균을 구했을 때 가운데 게 나온다라는 게 지금 이 관계식이 나타내는 거지. 항상. 그럼 등차 수열 맞죠? 근데 얘는 공차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이 점화식은 그냥 등차 수열입니다. 요거만 알려주고 끝이야. 근데 그럼 공차는 어디서 구하냐? 여기서 구할 수 있죠. 아주 친절하게 항이 2개 주어졌어요. 공차 얼마? 깜짝이야. 세 번째 정답이 나왔어. 아니, 침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공차는 항상 양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첫 번째 항이 30인데 얼마를 더해야 30이 나오겠니? 마이너스 2죠.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맞지? 설마 그런 분 없겠지? 지금 여기서 아니 근데 선생님 얘가 등차 수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이걸 가지고 등차 수열인 건 이미 알았어. 알았고 항이 2개가 주어졌으니까 공차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BN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은 32고 공차는 마이너스 2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BN이라는 수열의 일반 항이죠. 그러면 1번부터 구해보면 AN은 3n-1 구했습니다. 10번째 항은 자, A10은 27. 자, 두 번째도 지금 제가 구했죠. BN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34. 그 다음에 B15는 여기다 15 집어넣으시면 4 나오지. 맞아? 됐어? 응. 왜? 어디가? A12. 29네. 30에서 1 뺐지? 29가 되겠고. 자, 3번. 수열 AN은 제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냐? 지금 이게 n번째 항인데 얘가 언제 처음 100보다 커지냐라고 했어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m 찾아주면 되죠. 얼마인가요? 34. 자, 4번. 둘 다 k번째 항이 똑같다를 만족시키는 k 값을 구하여라. 지금 여기는 뭐 AK, BK라고 나왔는데 그냥 나는 AN, BN을 구했으니까 둘이 같아지는 n의 값 구해주면 되죠. 이게 AN이고 이게 BN인데 둘의 항이 같게 나오는 n 값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 7 됐지? 바로 옆에 거 구해봐. 계산만 되나 볼게.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하고 지금 세 숫자가 주어졌고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라고 했어요. 얘는 그러면 세 수가 주어진 거지. 주어졌고 저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성질을 쓴다고? 등차
중항. 이게 뭐 전혀 거창한 성질 같은 거 아닙니다. 그냥 산술 평균이에요. 이 세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맨 앞이랑 맨 뒤의 평균이 가운데 거 나오면 된다. 이게 등차 중앙이고,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맨 앞이랑 맨 뒤의 평균이 가운데 거 나오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연립 2차 방정식 푸시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식에서 y는 2x-1입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식 정리한 거. 자, 두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y제곱은 2x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뭐 연립 2차 방정식은 가간법 같은 거 안 쓰지? 쓸 수도 없고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자, 여기 4x제곱, 2x제곱 갖다 빼면 2x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없고, 자, x는 0 또는 2 나올 것 같아. 둘 다 특별히 뭐 문제 없는 것 같네요. 그럼 x가 0일 때는 y는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가 2면 y는 3. 됐습니까? 됐죠? 이제 두 번째. 자,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40이고 두 번째, 세 번째 항의 곱이 첫째 항과 네 항의 네 번째 항의 곱보다 8이 더 크다. 어쩌고 저쩌고. 자, 네 개의 항을 어떻게 두는 게 제일 이쁘다고? 그냥 좌우 대칭이 되게 두라고 했어요. 등차 수열이라고 주어졌죠? 자, 그럼 얘네 다 더한 게 40이래. 이거 다 더하면 몇 A입니까? 4A만 남지? D는 없어지고. 그럼 A는 얼마? 10. 10이 되겠고,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곱이 첫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곱보다 8이 더 크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항이고요. 이게 첫 번째, 네 번째 항의 곱보다 8만큼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8을 더해야 제가 나오겠지. 네, 맞습니까? 자, 여기 A에 바로 위에서 구한 10을 집어넣어도 되겠지만 먼저 정리하고 집어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왼쪽은 A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고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9D제곱 플러스 8. 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없어지죠. 자, 넘기면 D제곱은 1 나오지. 8D제곱이 8이니까. 그럼 D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개 나오죠. D가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A는 제가 10이라고 구했고요. 이 네 개의 숫자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D가 1이다. 1이다라고 하면 맨 앞에 있는 애는 얼마? 7, 9, 11, 13 되겠고 D가 마이너스 1이면 맨 앞에 있는 애가 13이 되겠고 순서가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네, 됐어요? 자, 두 가지 다 써주시면 됩니다. 다 써주시면 되고 이거를 그냥 언급만 할게. 얘는 자, 조화 수열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수학 하에서 보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배웠죠? 배운 기억 나지요? 산술평균은 둘이 더하고 나누기 2한 거. 자, 그 다음에 기하평균은 둘이 곱하기 루트 씌워준 거. 그
그다음에 여기서 깊게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이것까지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조합 평균이라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세 마리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는데 제가 그때 잠깐만 언급을 해드린 것 같은데 조화라는 말은 그냥 영어를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좀 희한한 용어가 나왔는데 하모니라고 해서 화음, 음계에서 보이는 평균이다라고 해서 보통 조화 평균이라고 하고 여기 조화 수열이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만 언급할게. 얘랑 형태는 비슷합니다. 일단 이걸 왜 썼는지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화 수열은 이 명칭 자체는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쓸 수 없어요. 일반항을 구하라는 것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조화 수열이 뭔지 정도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수가 역수를 취했을 때 등차 수열을 이루는 형태를 우리가 조화 수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분명히 규칙은 있죠. 규칙은 있습니다. 근데 등차 수열이 될까? 안 됩니다. 그죠? 일정하게 무언가를 더해서 얻어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n번째 항은 제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n분의 1이겠지. 맞죠? 이런 애들 우리가 조화 수열이라고 하는데 각각을 제가 역수를 아래다 적어볼게. 얘는 역수가 1이고 2고 3이고 4니까 역수가 등차 수열인 거 맞지?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조화 수열이라고 하고 네, 그러면 얘는 모든 항을 역수를 취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 다시 역수 취하시면 됩니다. 자, 뭔 말인지 헷갈릴까 봐 제가 하나 정도만 구해볼게. 이거 지금 분명히 규칙은 있죠. 규칙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구할 거예요. 여기는 1로 고정이고 분 모가 3, 7, 11, 15면 공차 얼마인 등차 수열? 4인 등차 수열. 그럼 그대로 4n 쓰시고 첫째 항이 3이 나와야 되니까 1집어넣었을 때 3 나오려면 이렇게 쓰시면 되지. 굳이 조화 수열이라는 단어는 쓸 수 없지만 일반항 정도는 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조화 평균은 이 중에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나 모르겠네. 다시 다 쓰기 귀찮다. F학원? F학원이라니까 학점 F 같네. 아무튼 집에서 퍼스트 학원이 있는데 혹시 배우신 분이 있나 모르겠네. 갈 때는 5km/h로 갔어요. 근데 올 때는 10km/h로 왔다. 평균 속력이 얼마니? 평균 속력 여기서 7.5라고 하면 냅다 틀리고 아마 고교에서 물리 시간에 배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 평균 속도 구할 때 쓰는 게 조화 평균입니다. 배웠니 중학교 때 혹시 이런 거? 전체 거리를 L이라고 하고 뭐 안 배웠나? 그럼 지금 물리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이거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을 거고 조화 평균을 쓸 때는 평균 속력 같은 거 구할 때는 그냥 둘이 더하고 나누기 이해하시면 안 돼. 7.5 나오지 않고 조화 평균을 이용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둘이 더한 게 분 뭐로 가야 되고 둘이 곱하고 2 곱한 거. 자, 이게 평균 속력으로 실제 구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하 평균 혹시 어디다 쓰는지 기억나니? 제가 수업할 때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일상생활에서 기하 평균 언제 쓰냐라고 하냐면 뒤에 사회 과목 같은 데서 율자 들어가는 거 소득 증가율, 인구 증가율 이런 거 들어갈 때는 뭐 전년도 소득 증가율이 3%고 그 다음이 5%다라고 하면 평균 소득 증가율은 3, 5 더하고 나누기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3, 5 갖다 곱하고 루트 씌워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거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여기는 아주 관대하게 157페이지는 안 봐도 돼. 보지 마. 그냥 싹 지워. 근데도 제가 하나 정도만 보여드리기만 할게. 그냥 넘기긴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표현은 현재 교육과정에서 쓰면 안 돼요. 조화 수열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그냥 일반항 구하는 연습만 해봅시다. 조화 수열이라고 주어졌으니 제가 각각의 항을 역수를 취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2분의 3이니까 역수 취하면 3분의 2 뭐 이렇게 되겠지? 예, 맞습니까? 그러면 분모를 제가 다 통분해서 쓰면 이렇게 나가는 거지? 맞아요? 이놈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지. 자, 이놈의 일반항을 제가 bn이라고 했을 때 bn은 첫째 항은 6분의 1이고 공차 6분의 1이고 맞지? 6분의 n입니다. 그럼 원래 수열의 일반항은 6분의 n이 될까? n분의 6이 될까? n분의 6. 그냥 다시 뒤집어 주시면 돼. 맞나 확인. n에 1 집어넣으면 6 나오는 거 맞죠? 2 집어넣으면 3 나오는 거 맞고 3 집어넣으면 2 나오는 거 맞지? 확인됐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구하실 수 있으면 된다. 라는 거고. 자, 시간이 좀 어정쩡하니까 제가 미리 잠깐 쉬었다가 합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할게요. 이제 많이 나오니까. 자, 일단 등차 수열의 합을 볼 텐데 우리가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의 합의 공식은 따로 배울 거고 나머지 잡스러운 수열은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새롭게 배울 겁니다. 일단 등차 수열의 합은 먼저 그 전에 합을 나타내는 기호를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등차 수열과 상관없이 무조건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수열에서는 SN이라고 씁니다. S는 썸의 앞글자예요. 그대로 합이라는 뜻이고, 오케이? 그럼 그냥 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밖에 없어. 뭐 세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라든지 이런 건 좀 다른 방식으로 구할 거고, 자, 이게 수열의 합입니다. 얘를 SN이라고 약속을 할 거예요. SN이라고 약속할 건데 지금 이 단어는 등차 수열의 합을 배울 거지. 지금 제 강의실 앞에는 거울이 있어서 자꾸 이제 학생들이 와서 거울을 보느라고 제가 나를 찾는 줄 알고 거울을 화장실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 꼭 굳이 제 강의실 앞에 와서 이렇게 봐야 되나? 아무튼 등차 수열의 합을 볼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 하도 유명한 일화라서 다 알 거야. 우리 가우스라는 독일의 수학자 있죠? 가우스는 들어봤니? 가우스는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거로는 이제 복소수, 복소평면을 고안한 사람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면 자기 자신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를 가우스 X라고 약속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시면 뭐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나 뭐 가우스 정수론이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많이 하신 일단 천재입니다. 일단 천재고 유명한 일화는 이제 가우스가 아장아장 거를 5살 때 아빠가 이제 직원들 월급을 계산하는데 아빠 틀렸음 내 계산이 맞음하고 이제 소리쳐서 암산력이 그 정도로 좋다라고 알려진 사람이고 가장 유명한 일화는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 4학년 나이죠.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애들이 하도 시끄럽게 까불까불거리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1부터 100까지 더해보셈 했더니 가우스가 뭐 몇 초 만에 구했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유명한데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겠지? 진짜니까 유명할 거고 구한 아이디어는 가우스 이걸 가우스의 합이라고도 하는데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가우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생각한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이제 옆에 수학을 좀 못하는 양민 학생들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고 있을 때 우리 가우스 형님은 이걸 제가 뒤집어서 더해볼게. 뒤집어서 더해보면 덧셈은 뒤집어서 더해도 상관이 없죠. 정신이 나갔나 봐. 자, 이렇게 되겠지. 얘도 1부터 100까지 합이 맞고 얘도 1부터 100까지 합이 맞죠? 근데 제가 둘을 더해볼게 이제. 둘을 더해보면 원래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합보다 2배만큼 나올 겁니다. 2배만큼 나올 텐데 이렇게 더해도 101, 101, 101,
100일 101이 몇 번 더해지겠니? 100번 더해지지. 그리고 양변 2로 나눠서 5050이라고 구했다는 일화는 유명하고, 보통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뭐 학원을 다닌다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는 아마 이렇게 배울 거예요. 맨 앞이랑 맨 뒤를 더하면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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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이 50쌍이 있으니까 100일 곱하기 50해서 5050 이렇게 뭐 알려주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1부터 100까지 합해서 보면 1, 2, 3, 4 이 숫자들이 등차 수열 맞지?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입니다. 그럼 얘를 이제 일반화해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 똑같은 SN을 제가 뒤집어 쓰면 맨 뒤에 있는 거, 맨 뒤에서 두 번째, 맨 뒤에서 세 번째 이렇게 될 거야. 맞지? 그럼 둘이 더해볼게. 둘이 더하면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 다 똑같지? 다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애가 몇 번 더해지니? 관심? n번 더해지지? n번 더해지고, 우리가 공식에서 조금 얘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등차 수열의 합에서 마지막 번째 항을 L, 레스트의 앞글자를 따서 L이라고 두면 얘가 A1 플러스 L이죠. 그리고 첫 번째 항은 보통 뭐라고 쓰기로 하죠, 우리가? A라고 쓰기로 하지. 그래서 공식이 끝. SN은 2분의 이렇게. 여러분들 책에는 보통 이렇게 나와 있죠. 맞습니까? 이게 가우스 합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문자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첫 번째랑 마지막 항을 더하고, 걔를 항의 개수가 n개니까 n번 더하고, 그럼 내가 원하는 거에 2배가 나오니까 2로 나누자 라는 게 이 식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결국 L은 이 수열의 마지막 n번째 항을 말하는 거니까 n번째 항은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럼 L 자리에 얘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여기다 A 플러스 n-1D를 집어넣었으니까 A가 2번 더해지고 이렇게 L 자리에 요놈 A 플러스 n-1D 집어넣으면 A 더했으니까 2A고 이렇게. 자, 그럼 얘는 당연히 언제 쓰겠니? 마지막 항이 주어질 때. 보통 옛날 선생님은 뭐 마지막 말항이라고도 부르고 끝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냥 마지막 항이라고 부를게요. 저는 요즘 교육과정대로. 얘는 뭐가 주어졌을 때? 공차. 이렇게 주어졌을 때 식에 어떤 식을 써야 되는지 달라진다는 얘기고, 당연히 항이 몇 개냐랑 첫 번째 항은 두 식 모두 알아야 됩니다. 모두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이 주어지면 얘를 쓰는 거고, 공차가 주어지면 얘를 쓰는 거고. 오케이? 자,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제가 조금 딱딱하게 증명을 한 거고, 근데 이 식은 어떤 근해 공식 같은 식이랑은 좀 달라요. 근해 공식은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그냥 때려 외우는 거고, 얘는 이 식 자체로도 납득 가능한 식입니다. 이 식 자체로도. 납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납득을 시켜 보려고 노력을 할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어요. 국어를 처음 쓰는 게 뭔가 기분이 나쁘네. 수학을 먼저, 이상하잖아. 0, 9, 과, 4, 수. 자, 시험을 이렇게 봤다. 시험을 이렇게 봤는데 어떤 학생이 영어 80점, 국어 85, 90, 95, 100점 맞았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 수학을 만점 짝짝 잘했는데, 지금 제가 쓴 점수들이 등차 수열 맞니? 등차 수열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만약에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학생이 이놈의 평균을 구하여라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뉠 거야.
다 더하고 5로 나누시는 분이 있을 거고 점수를 딱 봤더니 간격이 다 5점이니까 가운데 있는 게 평균이겠네 라고 90점이다 라고 직관적으로 구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고 아무튼 평균은 몇 점이니? 90. 그럼 내가 여기서 총점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또 학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냥 평균에 5를 곱해서 450점이다라고 답변하시는 분도 있겠고 평균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셔서 다시 이거 다 더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은 없기를 바라고 제가 평균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총점은 평균에다 그냥 뭐 곱하면 돼? 과목의 개수만큼 곱하면 되지. 여기까지 문제 없어? 문제 없죠? 그러면 이 식을 잘 봐봐. 결국 점수의 총합이라는 건 이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 아니야? 맞지? 점수가 등차수열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제일 못 본 과목이랑 제일 잘 본 과목을 더하고 나누기 2하면 이게 평균 맞습니까? 점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평균 맞지? 이거 평균입니다. 이 예시로 보면 점수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평균은 제일 못 본 영어랑 국어랑 갖다 더하고 나누기 2한 게 평균이지. 90점. 여기서 n은 뭘까요, 그럼? 과목 수. 맞죠?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은 전혀 납득하지 못할 식은 아니라는 거. 평균에다가 과목 수 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거 지금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얘랑 얘를 더하고 나누기 얘도 평균이 나오지. 예, 맞습니까? 그냥 이 가운데 있는 과학이 평균이기도 하죠. 그럼 현재 수능 체제에서는 어떻게 많이 물어보냐? 자, 얘네가 등차수를 이룬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S5면 이 5개를 다 더해달라는 얘기죠. 5개를 다 더해달라는 얘기인데 제가 항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 등차수열이면 평균이 뭘까요? A3. 거기다 곱하기 얼마 하면 되지? 5. 이게 현재 수능 체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 합을 하나의 항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자,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평균은 이거 평균이라고 볼 수 있지. 제일 못 본 과목, 제일 잘 본 과목 더하고 나누기. 여기다 곱하기 얼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균을 얘랑의 정중간을 평균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저 개인적으로는 이 딱딱한 식을 외우는 건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외우고 끝이 아니라 이건 납득 가능하고 얼마든지 변형 가능한 식이라는 거. 요까지 돼요? 된 거 맞지? 등차수열의 합은 평균 곱하기 과목수라고 충분히 납득 가능한 식이다라는 거 첫 번째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게 합의 공식에서 제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하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덥지? 여러분들 안 덥니? 왜 나만 덥지? 희한하네. 옷이 너무 따뜻한가? 자, 이 두 번째 식을 제가 조금 안 더운가 봐. 이제 다 갔지? 다 갔어. 어떻게든지 과자를 훔쳐먹기 위해서 자, 이 두 번째 식을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예전에 우리 같이 수업하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안 나나? 이거 분배법 써서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자, 생각하고 대답. 여기서 얘는 뭐에 관한 식으로 봐야 돼? 변수가 뭐지 지금? n입니다. n이 1이면 첫 번째 항까지 합이고 2면 두 번째 항까지 합이고 a랑 d는 정해진 숫자죠. 어떤 등차수열에서 a 첫 번째 항이랑 공차는 정해진 겁니다. 그럼 얘를 제가 n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천천히 정리. 얘랑 곱하면 2an. 이건 쓰실 필요 없어. 자, 2창 얘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거 돼?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등차 수열의 합에 그냥 이 정도만 살짝 메모해 주세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 등차 수열의 합을 식을 정리를 하잖아. 식을 정리를 하면 반드시 이 모양입니다. 근데 이 모양이라는 게 n에 관한 몇 차식이지? 2차식이에요. 근데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어. 제가 지금 정리를 했더니 등차 수열의 합은 반드시 이 모양입니다. n에 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어요. 아니 그럼 선생님 상수항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건 제가 뒤쪽에서 보여드릴게. 뒤쪽에서 보여드릴 거고, 이거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2차항의 개수가 2분의 d지. 여기다 얼마 곱하면 그대로 공차니 그럼? 2 곱하면 그대로 공차예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까지도 딱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n에 관한 2차식이고 상수항 없게 나옵니다. 여기서 b는 0이 나올 수도 있어요. b는 0이 나올 수 a는 0이 나오면 안 되지. 2차식이 안 되니까. 그리고 2차항의 개수의 2배를 하면 항상 공차를 구해낼 수 있다. 제가 식으로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현재 수능 체제나 내신 시험의 트렌드는 등차 수열의 합을 특정 항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방금 전에 했지만 또 까먹었을 것 같아. 등차 수열이야? 항 하나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돼? 7A4 돼? A4가 평균이고 7과목이니까. 항 두 개를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죠. 얘랑 더하고 나누기 2하고 곱하기 7해도 되고, 얘랑 더하고 나누기 2하고 곱하기 7해도 되고. 이해 가능한 식이라는 거. 자,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이걸 외울 시간을 드리겠지만, 일단 외웠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필수 예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책은 기본 문제라고 해도 아주 쉬운 문제는 좀 생략이 돼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배우시는 분이면 조금 편안할 거고, 처음 배우시는 분이면 정식줄 놓으시면 잘 못 알아들을 거야. 짠. 자, 12-6번. 자, 4가 써 있고 그 다음에 x1부터 xn까지 써 있고 34가 써 있습니다. 이 순서로 등차 수열 이룰 때 공차가 2면 n의 값을 구하여라. 일단 이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잘 보셔야 돼. 이 가운데 몇 개의 항이 있죠 지금? n개 있지? x1부터 xn까지 있으니까. 그럼 이 전체는 n개의 항이? n 플러스 2개죠. 양옆에 하나씩 더 있으니까. 이 전체는 지금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그냥 항상 n이 항의 개수는 아니라는 거. 그럼 공차가 2다라고 했어요. 2일 때 그럼 얘는 이 수열의 첫째 항이고 얘는 몇 번째 항이지? n 플러스 2번째 항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4를 이 전체가 등차 수열이라며 4를 A1이라고 하면 X1은 A2고 X2는 A3이고 짠짠짠 얘는 AN 플러스 1이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 되지? 근데 가운데는 무슨 숫자가 있는지 모르고 맨 앞에 있는 수랑 맨 뒤에 있는 수만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공차는 2라고 했어요. 2라고. 그러면 n 플러스 2번째 항은 첫째 항의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될까? n 플러스 1번 더해야 되죠?
그죠? 무조건 기계적으로 A 플러스 N-1D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항의 개수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닌가? 그런데 AN 플러스 2가 지금 문제에 34라고 주어졌고 첫째 항은 문제에 4라고 주어졌어. 그리고 공차는 또 2라고 주어졌네요. 자, 4 넘기면 30이고 2로 나누면 15고 1 넘기면 14. n값 구할 수 있지. 가운데 항이 14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n이 29일 때 n이 29면 이 전체는 숫자 몇 개 써 있는 겁니까, 그럼? 31개란 얘기죠. 31개란 얘기입니다. 그때 공차 D와 주어진 수의 총합을 구해주세요. 자, n이 29면 이 전체는 31개예요. 이번에는 공차를 몰라. 그럼 첫째 항에 공차를 몇 번 더해야 34가 나오는 거야, 지금? 항이 31개니까 30번 더하면 되지. 근데 첫째 항은 지금 주어졌죠? 4라고. 자, 이 식까지 이해됩니까? 첫째 항 4에 공차를 30번 더해야 31번째 항인 34가 나온다는 얘기. 자, 그럼 D는 1. 자, 총합 S는 쉽습니다. S는 왜 쉽냐면 얘는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이 주어진 거죠. 2분의 첫째 항 4고 마지막 항 34고 과목수가 몇 개야? 31이죠. n이 29니까 가운데 29개고 양옆에 한 개씩 더 있으니까 31개입니다. 자, 이건 뭐 구해보시면 될 것 같네. 됐지요. 구하면 얼마 나오니? 589 나온대. 자, 이번에는 주어진 수의 총합이 209일 때 n의 값과 공차 D를 구해주세요. 총합은 2분의 첫째 항, 마지막 항 더하고 자, 지금 항은 몇 개? n 플러스 2개죠. 양옆에 2개 더 있습니다. 이게 평균 과목수 갖다 곱하면 총점 209가 나와야 된다고. 자, 근데 얘는 38을 2로 나누면 19 나오죠, 19. 그럼 양변 19로 나누면 n 플러스 2는 이거 19로 나누면 11이죠. 자, n은 9 나오죠, 그럼. 됐습니까? 자, n은 9가 나왔고 이제 공차 D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공차 D는 n이 9란 얘기는 가운데 9개 집어넣었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 전체는 11개란 얘기죠, 이번엔. 11개니까 첫 번째 항 4에 공차를 10번 더하면 34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D는 3 나오겠죠. 지금 1, 2, 3번이 다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 계산 되나 봅시다. 12번 한번 풀어보세요. 오른쪽에 아래쪽에 있는 거. 네, 이거는 두 가지 다 숙지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주어진 조건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근데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은 100이다. 그럼 제가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12 100이다 라는 얘기고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400이다. 이게 400이란 얘기고 마지막에는 첫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S30 구하라는 얘기죠, 지금. 자,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 제가 두 개 다시 한번 써볼게. 2분의 n a 플러스 l 이건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알 때 그 다음에 l이 n번째 항이니까 결국은 a 플러스 n-1 d를 집어넣으시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얘는 당연히 두 번째 식을 쓰셔야 돼. 왜일까? 얘랑 지금 마지막 항이 같습니까? 같지 않지. S10이면 마지막 항이 A10이고 S20이면 마지막 항이 S20입니다. 그죠? 두 번째 식 써야 돼요.
공차는 똑같을 테니까. 자, 그럼 얘를 식으로 표현해 볼게. 식으로 표현하면 2분의 항의 개수 10개 2a 플러스 n자리에 10 집어넣었으니까 9d가 100 이란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럼 2로 약분하면 이거 5고 양변 5로 나눠주면 자, 이게 첫 번째 식. 자, 두 번째 식은 2분의 항의 개수는 20개고 2a 플러스 19d죠. 그럼 여기가 얘가 400. 그럼 양변 10으로 나눠주시면 40. 자,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 갖다 빼면 될 것 같아. 1번식이랑 2번식이랑 갖다 빼주시면 2a는 날아가고 마이너스 10d가 마이너스 20이니까 d는 2가 나오겠고요. 그죠? d가 2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 18이고 넘기면 2니까 a는 1. 맞아? 그럼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30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자, S30은 2분의 30 여기 2a 플러스 n-1d. 자, 이제 집어넣어보면 이거 약분하면 15고요. 2a는 여기다 2 곱한 거니까 이거 여기다 29 곱하면 58. 자, 900이 나오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자, 이게 제가 식으로 구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를 제가 하나 방식을 더 알려드리면 자, 등차 수열의 부분합. 이거는 정식 명칭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식 명칭이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어떤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장 편안한 등차 수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거 등차 수열 맞지? 자, 이제 저는 지금 설명드리는 성질은 등분돼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등분돼 있다는 얘기는 제가 이 항을 3개씩 쪼개볼게요. 이렇게 정확히 항의 개수가 같게. 등분하면 등분하고 이 3개 합을 제가 적어볼게. 1, 2, 3 더하면 얼마죠? 4, 5, 6 더하면 자, 근데 이 부분합은 이 일정 부분의 합을 제가 말하는 거야. 이놈들 또 다시 무슨 수열일까요? 등차 수열이지. 6, 15, 24, 33도 다시 등차 수열입니다. 저는 3개씩 자르지 않고 2개씩 잘라도 마찬가지예요. 2개씩 잘라서 제가 부분합을 적어보면 1 더하기 2 하면 3이고요. 3 더하기 4 하면 7이고 11, 15, 19, 23 얘네도 등차 수열 맞아? 맞지? 그러면 등차 수열은 항의 수가 같게 이렇게 쪼개잖아. 그 쪼갠 그놈의 부분 합도 다시 등차 수열입니다. 오케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물론 A와 D를 이용해서 증명도 가능하지만 뭐 이딴 걸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직관적으로 너무나 그냥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럼 얘를 조금 더 제가 편안하게 구해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00이라고 했어. 그럼 A1부터 A10까지 합이 100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10개, 그 다음 10개는 A11부터 A20까지겠죠. 이건 살짝 암산하셔야 돼. 암산하라는 게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여기까지 다 더한 게 400 나와야 되지. 그럼 11번째부터 20번째는 얼마 나와야 될까요? 300. 그 다음에는 이제 예상하시면 돼. 그 다음 10개도 이놈들이 다시 등차 수열이라며 여기 얼마겠니? 500. 그럼 S30은 여기까지 다 더한 거지.
900이겠지 그럼. 익숙해지면 몇 초면 암산 될 겁니다. 나 뭔 말하는지 알겠어? 그럼 이렇게 등분된 간격이 일정하게 나오면 이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거고, 다만 이런 경우에는 쓸 수 없어요. 아무 때나 쓰시면 안 돼. 여기가 10번째 항까지 합인데 첫째 항부터 18번째 항까지 합이다. 이러면 A랑 D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등분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으면 쓰지 말고. 서술형에는 저는 좀 배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술형에 쓰려면 이거를 다시 증명을 하고 써야 되는데 보통 수학 선생님들은 다 알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객관식에서만. 자, 연습. 에이. 자, A1부터 등차 수열일 때 10. 그럼 A6부터 A10까지 합은 얼마야? 이렇게 주어졌다면 20이지. 그럼 A11부터 A15까지 합은 얼마라고 예상 가능해? 30. 그럼 여기까지 더한 게 S15죠. 다 더하면 60이겠지. 그리고 또 당부하고 싶은 건 이런 성질이나 제가 약간의 편법을 알려드릴 때는 그 상황과 전제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뜬금없이 10, 30 등차 수열이니까 히히 50 뭐 이런 얼탱이 없는 걸 쓰지 말고 그냥 아예 모르려면 아싸리 모르는 게 나아. 모르려면 아예 모르시는 게 낫고 알려면 정확하게 아시라는 얘기고. 됐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살짝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첫째 항이 3이고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의 3배. 이게 SN 아닙니까 그냥?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그게 SN이죠. 근데 n 플러스 1번째 항부터 2n번째 항.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센스를 발휘하면. S라는 기호를 쓰면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그 항까지 합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중간 번째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n 플러스 1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합은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쫙 쓴다. 이게 S2n이죠 지금. 그냥 첫 번째부터 2n번째 항까지 합이 S2n이잖아.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래. 이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오케이. 그럼 얘만 넘기면 되지 않아? 2n번째 항까지 합해서 n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그냥 이게 나오겠죠. 생각을 한번 하시면 여기까지 돼? 자, 그럼 이 문장을 제가 식으로 바꿔 써볼게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의 3배. 3배면 이거죠. 3배가 이놈과 같다라고 했으니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자, 그럼 S2n은 4 곱하기 SN이랑 똑같지? 여기까지 돼? 자, 이제 얘랑 얘랑은 마지막 항이 다르잖아. 또 두 번째씩 쓰셔야 되죠. 2n번째 항까지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2n. 자, 첫째 항에 곱하기 2한 거 플러스 항의 개수 빼기 1의 d. 이거랑 SN은 2분의 n. 참 제가 연습할 시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SN이고 이게 S2n입니다. n자리에 2n만 집어넣은 거야. 대단한 거 한 거 아니고. 자, 그럼 얘랑 얘랑은 약분될 거예요. 얘랑 얘랑도 약분되면 2만 남고 n 약분될 겁니다. 자, 그러면 2a 플러스 d가 여기 앞에 2 남았습니다. 그럼 2랑 얘랑 곱하면 4a 플러스. 자, 첫째 항은 지금 3이라고 주어졌는데 걔는 마지막에 쓰도록 하고, 이거 뭐 전개를 하셔도 좋고,
이렇게 되겠죠? 이거 없어지지? 맞지? 자, 이거 일로 넘겨서 계산하면 D고 2A 1로 넘기면 2A네. 자, 근데 첫째 항이 3이라고 했으니까 공차 6이라고 구할 수 있지. 네, 결국 마지막은 계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계산 좀 연습해봐야 될 것 같아. 바로 옆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12-13번. 얘는 등분되는 상황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일반항 구하는 것도 했고 합의 공식도 제가 증명했고 몇 개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최대 최소 또 한계를 구하는 문제를 볼 텐데 첫째 항은 15이고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48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첫째 항은 15라고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했어. 네 번째 항까지 합이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구할게.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이게 평균, 여기다 곱하기 4 하면 이게 네 번째 항까지 합이죠. 요식 이해됩니까? 1, 2, 3, 4, 4개의 항의 합이니까 평균은 맨 앞이랑 맨 뒤 더하고 나누기 2한 거고 4과목이니까 곱하기 4 했어요. 이게 48이다 라고 주어졌어. 그럼 약분하면 2가 되겠고 얘는 지금 문제에 첫째 항은 15라고 주어졌죠. 그럼 양변 2로 나누면 얘가 24가 나와야 되겠고 이렇게 되겠네. 물론 저랑 조금 다르게 구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는 순서는 여러분들 좀 편한 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고 답만 정확하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째 항이 15인데 공차를 3번 더하면 이게 네 번째 항이죠. 근데 네 번째 항을 제가 지금 얼마나 구했습니까? 9라고 구했지. 자, 그럼 D는 마이너스 2겠지. 자, 그럼 1번 답 AN. AN은 공차는 마이너스 2고 첫째 항이 15가 나와야 되니까 1 집어넣어서 15가 나오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증가하는 수열이니 감소하는 수열이니 지금? 감소하고 있죠. 마이너스 2씩 계속 더해지니까 감소할 겁니다. 그럼 2번에서 물어보는 건 얘가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냐라고 했어요. 이게 n번째 항인데 얘가 처음 음수가 되는 n의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죠. 몇 번째일까요? 네, 여기는 또 여러분들 용어 헷갈릴까 봐 정확하게 쓸게요. 답은 이렇게 쓰셔야 돼. 제 9항. 몇 번째 항부터 음수냐라고 했으니까.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제가 좀 천천히 써볼게. 그럼 첫째 항이 15고 공차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그치? 이렇게 나가겠지? 이런 놈이 어디까지 더해야 최대가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얘는 SN의 최대값 물어보는 거죠. 근데 SN의 최대값 구하는 걸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돼요. 두 가지를 다 알아달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이런 방식이 있어. AN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SN을 이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다 아셔야 돼. AN을 이용하라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수열 아니야? 어디까지 더해야 당연히 최대가 되겠니? 양수까지만 더해야겠죠. 양수까지. 여기까지 더하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바로 2번에서 9번째 항에서 처음 음수가 나온다는 거 확인했잖아. 그럼 어디까지 더하면 될 거야? 8번째 항까지 더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됩니까? 이거는 그러면 저는 SN을 구했습니까? 안 구했어요. 순수하게 일반항만 가지고 몇 번째 항까지 더하는 게 최대인지 가늠한 거지. 맞죠? 9번째 항부터 음수니까 8번째 항까지 더하면 될 거야. 얘는 AN을 이용한 거고, 자, 제가 SN을 이
방식 두 가지 다 아셔야 됩니다. 2분의 n, 이제 좀 빨리 써볼게. 2 곱하기 첫째 항. 그 다음에 n-1, 공차는 마이너스 2라고 구했죠, 지금. 자, 이거 마이너스 2n 플러스 32지. 그럼 2로 약분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SM만 보더라도 어디서 최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최대겠니? 8이지.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이고 다만 n은 정의역음 실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수죠. 맞습니까? 여기서 봐도 n이 8일 때 최대지. 이게 SN을 이용하는 거고. 오케이. 자, 참고. 그 다음에 제가 주의할 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SN이 언제 최소일까요? 3.5일 때가 실수범위라면 최소겠지만 n은 3.5는 될 수가 없지. S3이나 S4가 둘 다 최소되겠지. 대칭축이 3.5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축이 꼭 자연수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깔끔하게 이건 얘는 이렇게 되잖아. 8일 때 최대값 64라는 것까지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 대칭축 근방에서 가장 최대나 최소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 자, 4번. 얘는 몇 번째 항까지 합이 63이 되냐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SN을 구해놨죠. 얘가 SN이라며. 그거 뭐 간단한 2차 방정식이지. 얼마니? 또는 9. 자, 뭐 여기 숫자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7. 여기까지 더한 거나 여기까지 더한 거나 똑같죠? 왜냐하면 1이랑 마이너스 1 두 개를 더 더해도 0이니까. 그래서 답 두 개 나왔다라는 거. 두 개 다 쓰셔야 됩니다. 7이랑 9. 됐어요. 바로 옆에 게 풀어봐.